경고, 이 영상의 내용은 어떠한 종교적 신념이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며 그저 가공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서서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전지전능한 어느 존재와 기묘한 동물 한 마리, 그리고 신비한 눈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15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1. 자신이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걸러서 보고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련 번호 SCP-343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능한 인간형 생명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프라하의 길거리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이 존재는 갑자기 건물 지붕 위로 순간이동을 했고 이것을 본 SCP-재단에게 회수되었습니다. 다만 SCP-343은 벽을 통과하고 어디든 순간이동해버리기 때문에 격리가 불가능하지만 다행히도 자발적으로 격리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SCP-343과 최초 면담을 했을 당시의 녹취록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말인가? 자네들이 살고 있는 우주를 만든 사람이지. SCP-343은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라. 기다려보게. 작은 미소를 띤 채 SCP-343은 벽을 통과해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햄버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면담을 진행한 박사가 또다시 SCP-343을 만났을 땐 SCP-343의 격리실이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벽난로까지 갖춘 중세 영국 스타일로 바뀌었고 방 크기마저 원래 크기보다 몇 배는 넓어져 있었습니다. SCP-343을 관찰한 결과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잘 아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SCP-재단 인원들이 SCP-343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SCP-343을 만나 대화하고 싶어지는 지경에 이르자 3등급 아래 직원들은 방문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SCP-343을 지켜본 결과 아직까지 별다른 위협이 없기에 모든 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며 원하는 만큼 SCP-343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 기록은 추가 및 수정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입니다. 한 번은 SCP-343과 우리의 전투력 측정기이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 SCP-682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SCP-343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어느 격리구역으로 SCP-343을 입장하게 했고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림과 동시에 SCP-682가 괴성을 지르며 곧장 SCP-343이 들어온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SCP-343은 상처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이었고 SCP-682도 SCP-343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SCP-343은 SCP-682가 나왔던 입구를 바라보며 격리구역을 내려다보고 있던 SCP-재단 직원들을 향해 저기, 자네들이 여기로 뭘 내보낼 건가? 아니면 나더러 들어가란 말인가? SCP-재단 직원들은 당황하며 SCP-343이 SCP-682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SCP-682는 SCP-343을 신경 쓰지 않고 SCP-343이 들어왔던 닫힌 출입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SCP-재단 직원이 마이크를 켜둔 채로 SCP-682란 말을 꺼내자 SCP-343은 크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682? 날 682한테로 내려왔다고? 놀란 직원들은 공포를 느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343. 뭐 문제 있으십니까?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SCP-343은 등을 돌리며 저건 내 권속이 아니네. 자네가 알아서 해보게나. 라고 말한 뒤 벽을 통과해 격리구역에서 떠났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SCP-재단에서는 더더욱 SCP-343이 신이라는 확신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SCP-343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일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느 가설이 떠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본 영상의 앞부분에서도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SCP-343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란에 기재된 첫 문장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인종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능한 인간형 생명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SCP 개체의 보고서에도 전능하다는 표현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상을 뛰어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녀도 전능하다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SCP-343의 격리구역을 지키던 경비요원이 스스로
경비 업무를 그만두고 SCP-343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 사람은 사람이 득실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역시 공포와 두려움에 경비를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배치를 요청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미 수많은 괴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해온 SCP-1이 경비 업무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SCP-343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면담을 진행했던 박사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SCP-343과 면담을 할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었지만 위협적인 사건도 없었고 재단 인원들도 SCP-343을 좋아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두 박사가 연구하고 기록했던 SCP-343에 대한 모든 연구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재단 직원들에게 자료가 사라진 것에 대해 물어보자 그 누구도 SCP-343의 연구 기록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명의 박사 중 어느 한 박사는 가장 먼저 SCP-343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그렇기에 SCP-343과의 대화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 후 박사에게 안 좋은 일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가 지시했던 일이나 상부에 보고했던 보고서, 요청사항 등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 박사는 SCP-343을 찾아가 직접 얘기하기로 했고 그 후 박사의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SCP-343은 SCP 재단 인원들은 물론 SCP 재단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인원들, O5급의 인원들의 정신까지 조작하며 누군가 이걸 눈치챌 경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벽을 통과하거나 순간이동하는 것도 이런 정신조작 능력을 응용한 것이란 추측도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능력이 의심되는 데 비해 스스로 격리공간에 거주하며 격리 등급을 안전이라고 작성하게 만든 것을 제외하곤 대외적으로 인류에 피해를 입히는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들은 정신조작을 당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1, 귀엽습니다. 절반만. 여러분은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시대, 여기 조금 특별한 동물이 있습니다. 회색 얼룩무늬가 있는 작은 집고양이입니다. 특이한 점은 몸통의 절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련 번호 SCP-529,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반쪽 고양이 조시. 일명 조시로 불리는 이 고양이는 몸통의 뒷부분이 날카롭게 잘린 듯한 모양새로 상체와 앞다리, 머리만이 존재하며 이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합니다. 먹이도 잘 먹고 배변 활동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조시를 뒤쪽에서 바라보면 잘린 듯한 단면이 보이는데 예상과 달리 순수한 검은색으로 보이며 빛의 비가시 파장을 모두 흡수합니다. 성격은 온순해서 사람이 만져도 얌전히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고양이들처럼 기분 나쁠 땐 핥힙니다. 조시의 뒷부분은 투명한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고 참고로 DNA 검사 결과 성별은 암컷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별도의 격리 절차조차 없으며 다만 치즈를 주지 않으면 괴로워한다는 점이 있기에 치즈를 주는 것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물을 사랑해주세요. 시청 위험 레벨 2, 다소 잔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 등장합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CP-187, 격리 등급 안전, 별명 2개의 시야. 이 존재는 180cm의 키에 몸무게 40kg인 20대 중반의 백인 여성입니다. SCP-187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을 두 가지의 형태로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녀가 보는 것은 하나는 현재의 모습, 또 하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만 위험한 일이 많은 SCP 재단의 특성상 정신적 충격을 주는 미래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머리에 구멍이 난 모습이나 이미 썩어 부패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능력으로 인해 SCP-187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나 식사할 때는 그 음식을 보면 나란히 그 음식이 썩어 있거나 위액에 녹아서 소화되는 모습의 음식물이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땐 반드시 안대를 착용하고 눈을 가리고 식사를 합니다. 한 번은 SCP-187이 다른 SCP 개체들을 보도록 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SCP 개체들을 눈으로 보고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SCP-106, 일명 늙은이를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녀가 말하길 저 사람은 관중을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 봐주길 원하고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으로 본 영상에서 앞서 소개한 SCP-343을 만났었습니다. SCP-187은 SCP-343을 만나고 약 30분가량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 후 SCP 재단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좀 외로워하는 것 같지만 어린애 치고는 말을 정말 잘하는데요. 몇 살이에요? 6살?
7살? 다음으로는 두 번째 소개한 SCP-529 반쪽 고양이 조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87은 아무렇지 않게 SCP-529 조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SCP-529의 뒷부분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인식하며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농담이죠? 네? 농담이죠. 이렇게 때때로 예상 밖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SCP-재단에서는 그녀를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조차 위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용한 존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많기에 상시 의료위원이 동행하며 안정제 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해를 막기 위해 구속복을 입힌 상태로 생활하며 손으로 자신의 눈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푹신한 재질의 벙어리 장갑을 항상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식사에는 소량의 진정제를 섞어서 매 끼니마다 직원이 직접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지만 항상 해피엔딩만 존재하지 않는 게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후회 없이 기괴한 도서관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사사님들이 원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광고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격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기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